280만 원짜리 고급 실버타운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VIP 회원과 일반 회원을 구분짓고 식사와 의료 서비스까지 차별하던 곳. 결국 저는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호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버타운의 슬픈 민낯.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2년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들과 딸이 저를 위해 선택한 실버타운. 하지만 그곳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68세의 저는 홀로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하는 지혜의 소리입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이은숙입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저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40년 동안 운영해온 의류 매장도 자제들에게 넘기고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죠. 젊은 시절부터 저는 항상 바빴어요. 28살에 결혼해서 아들, 딸을 키우며 매장도 운영했죠. 남편은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했는데 늘 제 곁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줬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잘 자랐고 가게도 프랜차이즈로 성장할 수 있었죠. 아들은 의대를 나와 지금은 대학병원 교수가 되었고 딸은 미국 유학 후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죠.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3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눈 게 지금도 가슴 아프네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40년을 함께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장 운영도 힘들어졌고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웠어요. 모든 것이 남편을 추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아이들이 실버타운을 제안했어요. 엄마, 이제는 편하게 지내세요. 좋은 곳이 많아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매장을 넘기고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죠. 제가 선택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호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절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네요. 특히 남편과 함께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날들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우리 가족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먹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죠. 남편은 늘 여보, 당신이 만드는 된장찌개가 최고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는 생물 실험 키트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면서 저는 늘 아들의 꿈을 응원했죠. 딸아이는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상을 여러 번 받았죠. 주말이면 저와 함께 쇼핑도 하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어요. 딸과의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 저에겐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회사 생활 중에도 가족을 위한 시간을 꼭 만들었어요. 매년 여름 휴가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속초, 경주,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추억을 쌓았죠. 지금도 그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눈 것이 지금도 가장 가슴 아픕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매장 운영도 힘들어졌고 집에 있는 것조차 괴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남편을 추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제가 혼자 있는 것을 걱정했어요. 특히 명절이나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도 외로움을 많이 느꼈죠. 그러던 중에 아이들이 실버타운을 제안했어요. 엄마, 거기 가면 또래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몰라 그 제안이 저를 또 다른 외로움으로 이끌게 될 줄은.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보가 없구나.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에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매장에 가고 또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우울증도 찾아왔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죠. 매장 운영도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주말마다 와서 장부 정리를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혼자 해야 했죠. 40년 동안 모든 결정을 함께 의논했던 사람이 없으니 작은 일 하나도 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 줬지만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은 병원 일이 바빴고 딸은 해외 출장이 잦았죠.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는 것도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결국 매장은 자제들에게 넘기기로 했고 실버타운 견학을 가보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성남의 한 실버타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택한 이 실버타운.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체를. 실버타운 견학을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수도권의 유명한 실버타운들을 찾아다녔죠. 용인의 한 실버타운은 자연환경이 좋았지만 시내와 너무 멀었고 분당의 한 곳은 보증금이 7억이 넘어 부담이 컸어요. 일산의 실버타운은 시설은 좋았지만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서 고민이 되더군요. 그러다 찾은 곳이 성남의 이 실버타운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로비도 깔끔했고 직원들의 응대도 친절했죠. 주변 환경도 괜찮았어요. 근처에 대형 병원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 좋아 보였어요. 보증금 5억에 월 관리비 10만 원. 다른 곳보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죠. 23평형 단독 세대를 보여줬는데 작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 전경도 좋았고 특히 실내 구조가 마음에 들었죠.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한 점, 24시간 응급벨이 있다는 점이 안심이 됐어요.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한다고 했고 촉타기도 일주일에 3번 온다고 했거든요. 아들도 이곳을 추천했어요. 교통이 편해서 주말마다 들를 수 있다면서요. 한 달을 고민한 끝에 이곳으로 결정했어요. 입주 상담할 때 보여준 일정표도 알찼어요. 요가, 음악 교실, 미술 수업.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실버타운 입주 첫날 로비에서 맞이하는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짐을 옮기는 것부터 방 정리까지 모든 걸 도와주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의 전경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전에는 요가 클래스에 참여하고 오후에는 원예 수업을 들었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어느 아침 식당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남의 실버타운에서의 첫 한 달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23평형 단독세대로 들어온 날, 짐을 정리하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들도 와서 방 정리를 도와주고 필요한 물건들도 새로 사다 놓아줬어요. 처음에는 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 8시에 들리는 클래식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9시부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작됐죠. 요가, 수영, 원예,
미술, 음악 교실. 제가 원하는 걸 골라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원예 수업이 마음에 들었죠. 시설도 좋았어요. 로비는 호텔 같았고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았죠. 2층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고 지하에는 수영장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호화로운 시설에 감탄했죠. 식당도 깔끔했어요. 영양사가 직접 식단을 짜고 전문 조리사가 음식을 만든다고 했죠. 처음 일주일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매끼 나오는 반찬도 다양했고 특히 저녁 식사는 호텔 뷔페 같았거든요. 의료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1층에 있는 의무실에는 항상 간호사가 있었고 주 3회는 의사 선생님도 오신다고 했죠. 몸이 불편할 때는 언제든 연락하면 된다고 해서 안심이 됐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어요.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수시로 안부도 물어보고 불편한 건 없는지 체크도 해주었죠. 마치 호텔 직원 같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VIP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식사 시간에도 미묘한 차별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특히 충격이었던 건 원예 수업에 가려고 했더니 VIP 회원 우선이라며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어요. 적응 기간이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실버타운의 진짜 모습은 그 후에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실버타운에서의 첫 한 달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이 저를 반겨주었죠. 더 이상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서둘러 일어날 필요도 없었어요. 매일 아침 8시 은은한 클래식 음악 방송으로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 후에는 요가 수업에 참여했어요. 강사님이 친절하게 자세를 하나하나 봐주셨죠. 오전에는 주로 취미 생활을 즐겼어요. 특히 원예 수업이 제일 좋았죠.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이 제 마음도 함께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점심 식사는 주로 김명자 씨와 함께 했어요. 그녀도 저처럼 혼자가 된 후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던 책들을 실컷 읽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가끔은 문화 강좌에도 참여했어요. 클래식 음악 감상이나 미술사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주로 작은 음악회나 영화 감상을 했어요. 특히 금요일 저녁에 하는 작은 음악회가 기억에 남네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이 참 여유롭고 평화로웠죠. 주말에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딸은 퇴근 후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가곤 했죠. 아들은 격주로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를 보냈고요. 실버타운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손주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죠. 이제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2달이 지나면서부터 실버타운의 불편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통의 공지문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실버타운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문이 붙었더군요. 프리미엄 서비스 회원 전용 프로그램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보증금 5억에 월 28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면서도 또다시 등급으로 나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어요. VIP 회원들은 식사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가 가능했죠. 식당 좌석도 달랐어요. 창가 쪽 좋은 자리는 항상 VIP 회원들 몫이었고 우리는 안쪽 자리로 안내됐어요. 문화 프로그램도 달라졌어요. 원예 수업이나 미술 강좌는 VIP 회원들이
먼저 신청하고 나면 자리가 남아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버타운의 규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 큰 문제는 의료 서비스였어요.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VIP 회원을 먼저 돌보고 나서야 우리 차례가 왔죠. 죄송합니다. VIP층 응급 상황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식사의 질도 차이가 났어요. VIP 회원들은 특별 메뉴가 제공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매일 비슷한 반찬에 가끔은 양도 부족했어요. 오늘은 준비된 식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도 있었죠. 처음에 친하게 지내던 김명자 씨도 달라졌어요. 그녀는 VIP 회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반 회원들과 어울리면 좋지 않다는 눈치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의 태도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VIP 회원들에게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우리에게는 기계적이고 차가웠죠.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가고 불편사항을 얘기해도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로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VIP 회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아무나 다 봤나 봐요. 우리 때는 입주 심사가 까다로웠는데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아침 식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날의 일을 계기로 저는 이곳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늘 함께 식사하던 김명자 씨가 다른 테이블에서 저를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VIP 회원들이 그녀에게 일반 회원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고 압박을 넣었다고 해요.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등을 돌리니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실버타운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차별과 소외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보증금 5억에 매달 2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의 차별이 심각했어요. 밤중에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간호사를 불렀는데 지금은 VIP 층 응급 상황이 있어서 기다리셔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죠. 3시간을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아들을 불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식사의 질도 천차만별이었어요. VIP 회원은 레스토랑급 코스 요리가 나온다는데 저희는 매일 비슷한 반찬에 국과 밥, 심지어 가끔은 음식이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라며 문을 닫는 일도 있었죠. 문화 프로그램도 점점 참여하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선착순이라더니 어느새 VIP 우선으로 바뀌었죠. 좋은 프로그램은 모두 VIP 회원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었고 저희는 자리가 남아야만 겨우 참여할 수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신적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아침 로비를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들, VIP 회원들의 모임에서 들리는 깔깔대는 웃음소리, 마치 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직원들의 차별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VIP 회원이 부르면 뛰어가면서 저희가 부르면 지금 바쁩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심지어 청소 서비스도 차이가 났어요. 저희 층은 대충 쓸고 닦는 수준이었지만 VIP층은 매일 꼼꼼히 청소한다고 하더군요. 밤이면 더욱 불안했어요. 층마다 있어야 할 당직자가 자주 자리를 비웠거든요. 야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라는 변명뿐이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건 한 입주민의 갑작스러운 퇴소 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관리비를 한 달 연체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3년 넘게 이곳에서 살았다는데 노인의 인권은 어디 있는 걸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워졌고 방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나가자니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미처 못 느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방문도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주말마다 찾아오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딸은 해외 출장이 잦아졌다고 했고 아들은 병원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다고 했어요. 전화도 점점 짧아지고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이런 말들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실버타운에서 명절 특별 프로그램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한다면서요? 저희가 가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라 했지만 속으로는 서러워서 밤새 눈물을 흘렸어요.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화상통화로 보는 게 전부죠. 할머니, 다음에 갈게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던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VIP 회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더욱 외로워졌어요. 늘 2등 시민 취급을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깊은 대화를 나눌 만한 진정한 친구는 찾기 힘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특히 힘들었어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도 나고 예전 집이 그리워지고 TV 소리라도 켜놓아야 적막감을 견딜 수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방의 불빛들. 다들 누군가와 함께 있을까? 저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시간도 점점 보통스러워졌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VIP 식당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제 고독을 두드러지게 했어요. 밥을 먹다가 울음이 나와서 화장실로 뛰어간 적도 여러 번이에요. 무엇보다 아팠던 건 아들이 엄마, 여기 좋죠? 든든하고 라고 했을 때예요. 제 마음을 전혀 모르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차마 외롭다,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이 들인 비용과 노력을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라도 제 감정을 털어놓고 싶어서 하루는 이런 걸 썼죠. 오늘도 저녁을 혼자 먹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방 안은 더 어두워진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다. 아이들도 보고 싶다.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 사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사시던 분이었는데 쓰러진 지 하루가 지나서야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깊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실버타운에서의 가장 큰 그리움은 어머님이 살았던 시골집이에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홀로 사셨거든요. 저는 그때 어머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답답한 시골에서 왜 그렇게 사시려고 하나 했는데 이제야 그 외로움이 이해가 됩니다. 어머님은 늘 이 집이 좋아. 아침이면 텃밭도 가꾸고 저녁엔 이웃들이랑 수다도 떨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죠. 서울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나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더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발길이 뜸해졌어요. 그때마다 어머님은 바쁠 텐데 괜찮아. 농산물 보내줄 테니 전화나 자주 해라 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네요. 어머님 집 마당에는 늘 고추며 깨며 뭔가를 말리고 계셨어요. 혼자서도 텃밭을 가꾸시고 김장도 하시고 그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 텐데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저 힘들게 왜 그러세요 냈죠. 명절 때도 어머님은 시골집을 고집하셨어요. 이 나이에 서울 가면 뭐하냐. 너희끼리 지내라고 하셨죠. 저는 시댁과 친정을 오가느라 바빴고 나중에 들으니 어머님은 혼자서 보며 눈물 훔치셨다고 해요. 실버타운 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시골집이 그리워져요. 저녁이면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 마당에 널린 빨래 너머로 보이던 산자락, 대문 밖에서 들리던 이웃들의 웃음소리. 어머님은 그런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머님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어요. 오늘도 딸 내미가 안 왔다. 괜찮아. 바쁠 거야. 내일은 고추를 더 말려야겠다.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되네요. 지금 생각하면 호화로운 실버타운보다 어머님의 시골집이 진정한 행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그곳이. 제가 이곳 실버타운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어머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차가운 실버타운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않기로. 어머님이 지키고 싶으셨던 그 소박한 행복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실버타운에서의 갈등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시선이었는데 점차 노골적인 차별로 이어졌죠. 특히 VIP 회원들의 모임에서 제외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이 잊히질 않네요. VIP 회원들이 수군거리더군요.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나 봐. 우리 때는 입주 심사가 까다로웠는데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자리가 없다고 해서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데 VIP 회원들은 여유 있게 자리를 잡고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하더군요. 그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방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어요. 처음에 친하게 지냈던 김명자 씨와도 멀어졌어요. 그녀는 점차 VIP 회원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저를 만나면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은숙 씨, 미안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던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어요. 문화 프로그램에서도 소외감을 느꼈어요. 원예 수업에 가면 자리가 없다고 하고 음악 감상회도 VIP 회원 우선이라며 돌려보내기 일쑤였죠. 결국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직원들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친절했던 그들이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대하더군요. 청소도 대충대충 하고 가고 불편사항을 얘기해도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워졌어요. 벽을 통해 들리는 옆방의 웃음소리,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담소 소리. 저만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TV도 본다고 켜놓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픈 날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는데 간호사를 불러도 지금은 VIP 층 응급 상황이 있어서 라는 답변뿐이었죠. 결국 혼자서 끙끙 앓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진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입주자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분도 저처럼 혼자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이틀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고 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점점 우울증이 깊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아이들에게 전화가 와도 괜찮아, 잘 지내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실제로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도. 그러다 어느 날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분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실버타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VIP 회원과 일반 회원 간의 차별과 소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관리소장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어르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회원 등급별 서비스는 계약 시에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입주민 대표와의 면담도 신청했어요. 하지만 대표님은 VIP 회원이셨죠. 할머니,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실버타운은 다들 잘 지내고 계신데 오히려 제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을 만났어요. 일반 회원으로 계시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셨죠. 이은숙 씨.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분의 제안으로 같은 처지의 입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도서관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차 늘어나 15명까지 되었죠.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토론했어요. 그동안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더군요. 우리는 정중하게 건의문을 작성했어요. 회원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식당 좌석 배치 개선,
의료 서비스의 평등한 제공, 이런 내용들이었죠. 모두가 함께 서명도 했어요. 하지만 관리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오히려 우리 모임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5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주 화요일 모임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카페에서 모였죠. 놀랍게도 VIP 회원들 중에서도 우리 의견에 공감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차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 한 분이 몰래 찾아왔어요. 저도 이런 차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지만 직원들도 어쩔 수 없는 지침이 있어서 실버타운의 구조적인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죠.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는 자율 좌석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고 문화 프로그램도 추첨제로 바뀌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에겐 큰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임의 주축이었던 전직 교장 선생님께서 갑자기 퇴소를 결정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은근한 압박을 넣었다고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퇴소 이후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언젠가는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죠. 오늘도 식당에서 차별이 있었다. VIP 회원들은 창가 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데 우리는 구석진 자리로 안내되었다. 월 280만 원의 관리비를 내면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매일 밤 이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장 선생님이 떠나기 전 들려주신 이야기였어요. 이은숙 씨, 여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건 마치 현대판 신분제도예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일기장에는 의료 서비스의 차별도 상세히 기록했어요. 야간에 응급 호출을 해도 VIP 회원이 우선이라는 것, 정기검진도 등급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르다는 것,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죠.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 기록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걸. 28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면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당했어요. 아들에게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순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아들아, 엄마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곳은 실버타운이 아닌 차별타운이었다.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존엄성을 짓밟는 곳.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가기로 했다. 이 기록이 앞으로 실버타운을 선택할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퇴소를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이 차별과 소외를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 하지만 문제는 보증금이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중도 퇴소 15증금의 %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딸이 법무법인에 문의해보겠다고 했어요. 엄마, 이건 분명히 부당한 계약 조항일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죠. 그동안의 기록들이 이제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실버타운을 나가기로 한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쳤어요. 이제 2주 후면 이곳을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퇴소를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이제 잃을 게 없다는 생각에 더욱 용기가 났죠. 그동안 모아둔 일기와 증거들을 정리하면서 결심했어요. 그냥 조용히 나가기보다는 이곳의 문제를 바로잡고 가야겠다고. 먼저 실버타운 입주자 단체 채팅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동안 겪었던 차별과 부당한 대우들을 상세히 적었죠. 우리는 인간이기 전에 고객입니다. 매달 280만 원을 내면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데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심지어 VIP 회원들 중에서도 지지 의견이 나왔죠. 회원 등급에 따른 차별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할 노인들입니다. 변호사인 손자의 도움으로
실버타운의 불공정 계약 조항들을 검토했어요. 중도 퇴소 시 과도한 위약금, 등급별 차등 서비스, 필수 의료 서비스의 차별. 이런 것들이 모두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군요. 입주자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렸어요. 이번에는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각자 겪은 차별 사례를 문서화하고 증거 사진도 모았어요. 심지어 직원들의 차별 발언을 녹음한 분도 계셨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노인복지시설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죠. 지역 신문사에도 제보했어요. 호화로운 실버타운의 슬픈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죠. 관리사무소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입주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라면서 갑자기 친절해졌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원했으니까요. 입주자 대표 선거 제도도 바꿨어요. 더 이상 VIP 회원 우선이 아닌 모든 입주자가 동등한 투표권을 갖게 되었죠. 문화 프로그램도 추첨제로 바뀌었고 식당 좌석도 자율 배치로 변경되었어요. 특히 의료 서비스의 개선이 컸어요. 스문의 시간 응급 체계를 등급 구분 없이 동등하게 운영하기로 했고 정기검진도 모든 입주자가 동일한 항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퇴소를 앞둔 마지막 날 많은 입주자들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은숙 씨 덕분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위약금 문제로 실버타운과 협상을 시작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완강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위약금 %를 제외하고 반환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손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제가 그동안 기록해온 차별 사례들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실버타운 측의 부당한 차별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퇴소인 만큼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 말에 실버타운 측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었어요. 매일같이 써온 일기장의 기록들, 찍어둔 사진들, 동료, 입주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 실버타운 측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어요. 어르신, 원하시는 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3개월치 관리비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그들의 태도가 오히려 서글프더군요. 이제야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하는구나 싶어서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다른 입주자들도 용기를 얻었어요. 비슷한 처지의 5분이 함께 퇴소를 결정했고 모두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우리의 작은 승리였어요. 보증금을 돌려받던 날 관리소장이 사과를 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사과를 원하지 않았어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퇴소 수속을 밟으면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해 입주자 권리 장전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입주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의료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문서였어요. 짐을 싸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희망을 안고 들어왔던 이곳. 비록 제가 꿈꾸던 노후의 안식처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아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놨다고 하네요. 비록 호화로운 실버타운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적어도 제가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실버타운을 나와 아들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20평형 아파트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아이들 놀이터가 참 정겹더군요. 이삿짐을 풀면서 이제야 진짜 내 집에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살림살이.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튼을 활짝 열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제는 제가 직접 장을 보고 음식을 해요. 실버타운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만 먹어야 했는데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걸 실컷 해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아들이 퇴근길에 들르면 된장찌개를 끓여주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근처 복지관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실버타운과는 다르게 모두가 평등해요.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느낌이에요. 요가 수업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특히 좋은 건 손주들이 자주 온다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들르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했어?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에요. 딸도 주말마다 찾아와요. 함께 시장도 가고 드라마도 보고.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왜 이런 평범한 행복을 포기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비싼 돈 주고 호화로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보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게 즐거워요. 나이 들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비싼 시설이나 호화로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이웃들, 그리고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자리 잡아가면서 저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저도 실버타운 갈까 고민했었어요. 친구가 실버타운에 갔다가 1년 만에 나왔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지관 소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노인정에서 작은 강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강연이라고 해봐야 저희 동네 노인정에 모인 20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솔하게 이야기하니 다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더군요. 특히 퇴직하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던 김 할아버지가 이은숙 씨 덕분에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실 때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하더군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반에 다니면서 제 경험을 일기로 쓰고 있어요. 언젠가 비슷한 선택의 갈림길에 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면서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실버타운에서 함께 지냈던 분들과 다시 연락이 닿은 거예요. 몇몇 분들도 퇴소하셔서 각자의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가끔 만나서 다과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아요. 이제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호화로운 시설이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 이웃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이 비록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행복한 실버 모임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5명이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돈 주고 외로움 사는 거였어요. 실버타운에서 1년을 보내고 나오신 박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진정한 노후의 의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좋았던 건 우리 모임에서 이웃 돌봄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동무도 해드리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피는 일이죠.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외로움을 아니까 더 마음을 다해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소문이 나면서 복지관 선생님이 지역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자문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싼 시설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제가 강조한 말이었죠.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나 노래교실이 실버타운보다 시설은 못하지만 오히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라는 걸 경험했으니까요. 아들이 놀라워하더군요.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실버타운에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임에서는 매달 한 번씩 나들이도 가요. 지하철 타고 근교로 꽃 구경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큰돈 들이지 않아도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며칠 전에는 실버타운에서 함께 지냈던 김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곳을 나와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은숙 씨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가끔 실버타운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져요.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경험이 오히려 제게 큰 선물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을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런 행복한 일상도 소중한 인연들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요즘은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오늘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 느낀 감정들.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나 봅니다. 어제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행복한 노후 이야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젊은 부부들과 우리 같은 노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죠. 제가 실버타운 경험을 나누고 젊은 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한 30대 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시려고 했어요. 좋은 시설이니까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은숙 할머니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났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겠죠.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모임에서 우리는 세대 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가족과의 소통이 없다면 그곳은 그저 화려한 감옥일 뿐이라고요. 젊은 분들도 깊이 공감하시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청년이 한 말이에요. 할머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그 마음을 갚아야 할 때인데 편의시설로 그 마음을 대신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임은 이제 가족 소통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단순한 식사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아들, 딸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우리가 실버타운을 선택한 게 잘못된 거였죠. 아들이 미안해하며 물었을 때 저는 오히려 고마웠어요. 그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가끔은 실버타운 같은 시설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곳이 모든 노인들의 해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노후 상담 봉사도 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쁘더라고요. 특히 실버타운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더 이상 나이 든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실버타운에서 느꼈던 그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호화로운 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마음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도요. 오늘은 제가 실버타운을 나온 지 꼭 1년 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두 모이니 집안이 시끌벅적하네요. 식탁에 둘러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쓰린 기억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엄마,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편한 시설보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됐네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매주 만나요. 함께 운동도 하고 때로는 시장도 가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져요. 실버타운의 호화로운 시설보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더 행복하답니다. 손주들은 학교 끝나면 들르곤 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간식 있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반갑던지. 이런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구나 싶어요. 이제는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 시장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인사, 복지관에서 함께 웃는 시간들, 작은 일상의 행복을 기록하다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여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죠?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흐뭇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계획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노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답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소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